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요즘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유형별로 풀이나 접근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문제 풀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딱히 우리가 기출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문제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린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은 총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제풀이에요. 자, 이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 사고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시간을 재지 말고요. 자, 시간을 재지 말고 본인의 사고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맞히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읽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10문제씩 풀어야 돼요? 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간을 안 잴 거기 때문에 좀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0문제를 한 번에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문제, 최소 10문제예요. 최소 10문제 또는 본인이 괜찮다. 자, 20문제 정도 한 번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40문제를 시간 안 재고 풀면 거의 뭐 오전 반나절 다 해도 못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풀이 단계를 거쳤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기출 분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푼 문제에 이제 뭐 정오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뭐는 맞았고 뭐는 틀렸고 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어요. 모두 다 봐야 돼요. 자,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한다. 내가 푼 10문제든 20문제든 모든 문제 검토. 자,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데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수업 나갈 때 선택지 바로 안 읽잖아요. 발문을 보고 발문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법 찾고, 그리고 표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표의 특징적인 부분, 이 표의 구성, 그걸 통해서 어떤 선택지를 내겠다. 예를 들어서 단위가 실수인 자료가 주어졌다면 수치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때 나한테 사치 계산을 시키겠다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료에서는 표나 그래프의 특징, 구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 구성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선택지를 예상해보는 단계까지. 자, 선택지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도가 2010, 2012, 2014 나오면 뭐 나오겠다? 매년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다. 주요 N개 도시 이러면 뭐 나오겠다? 전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선택지에 대한 부분. 선택지를 보시면 차례대로 기억 선택지부터 보시면 되고 1번 선택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자, 그러면 해당 선택지에 효율적인 풀이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총합 같은 거 구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더한다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었잖아요. 개별 증감을 따져서 증감 여부를 따지고, 차이값을 구할 때는 단순히 뺀다가 아니고 뭐 덧셈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리고 작은 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큰 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A는 B의 N배 이상이다 이하이다 하면 B의 N배에서 A를 접근한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차분히 이 선택지는 이렇게 풀었어야 됐지. 근데 내가 이상하게 풀었네. 그러면 아직까지 채워가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운영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기억 선택지나 1번 선택지가 정보 처리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매년 각각 모든 해 막 이런 걸 묻는다면 1번 선택지를 스킵한다든지, 그리고 카운팅, 단순 경향, 그리고 이제 뭐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선택지를 우회한다든지, 그리고 궁극적인 키워드가 뭐일지까지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합차, 비율, 평균, 뭐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접근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하는 단계에는 시간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출 분석을 하루에 40문제를 했다. 저는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봤다. 그래서 잘못 봤네, 숫자를 잘못 읽었네, 혹은 계산을 잘못했네. 그래서 무슨 결론을 냅니까? 정신 차리자, 눈을 크게 뜨자. 그러면 이제 평생 눈을 크게 안 떠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틀린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보통 자기가 자료를 보는 사고나 선택지를 판단하는 풀이법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를 실수로 치부하면 실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하는 걸 다른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실수였어,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실수를 하는 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상담을 통해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제가 자꾸 이런 실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웬만하면 제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개선이 됐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안 됐는지 제 경험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하지 말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료와 선택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풀이법을 정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체화예요. 체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실컷 잘 배워놓고, 그리고 집에서 풀 때는 실컷 잘 해놓고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험지에 뭐 나눗셈 기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곱셈이나 덧셈을 할 때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옆에서 막 확확 넘어가니까 에이씨 어쩔 수 없어, 일단은 계산으로 조지자 하면서 뭐 계산으로 조집니다. 그러면 불보듯 뻔해요.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풀고 싶지만 이걸 억눌러 가면서 자기가 평소에 준비했던 대로 할 수 있으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근해도 점수 나오네? 충분히 정답률이 높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본인을 못 믿기 때문에 계산으로 조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체화가 필요한데, 이 체화는 어떤 과정이냐면, 자, 기출 분석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정답이 몇 번인지 기억나는데요? 뭐 12년은 몇 번인지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그게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이라고 합시다. 3번부터 볼 거 아니잖아요. 3번인 걸 알고 있으니까 3번부터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료와 선택지의 운영 전략을 고려했다면 3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5번, 4번, 3번 순으로 가다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3번이라는 걸 알아도 5번 먼저 보고 4번 먼저 보고 3번을 나중에 보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번인데 왜 5번이 갑자기 틀렸다고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서도 계속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초 분석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 자, 반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 요거 한 번에서 끝나지 않겠죠? 곱하기 n번입니다. 자, 곱하기 n번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까? 첫 번째 1회차예요. 시간을 재지 마세요. 시간을 재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대로 현출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20문제 단위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턴. 이번에도 시간을 재지 마세요. 재지 말고 40문제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소 3번이에요. 최소 3번. 여기서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시간을 재고 40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서 문제 한번 풀었죠. 그리고 기출 분석한다고 문제 한번 봤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 안 재고 현출한다고 한번 봤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 안 재고 40문제 풀로 한번 경험해 봤죠. 꽤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정도면.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내가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간 안에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상하게 푸는데. 그죠?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들을 잘 정리해놓고, 자, 그래, 이렇게 이게 익숙해져 있을 때 시간이 컨트롤 되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빨리 당기고 싶다고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결과물이에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시간을 빨리 당긴다고 해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잘 풀고 효율적으로 풀면 시간이 당연히 짧아지는 거지. 선생님, 시간을 좀 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없으니까 그 질문이나 그 고민 자체를 애초에 하시지 말고, 그건 내가 삽질을 하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구나. 운영 전략 부분을 고민을 안 하니까 일본에서 매년 어쩌고 모든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 루틴을 그대로 밟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10개년치거든요. 10개년치만 볼 거 아니고, 혹은 민경채 안 하신 분들은 민경채도 해야 돼요. 그리고 7급 피셋 이번에 시험 보신 것도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입법 보신 문제 있죠. 올해는 좀 자료 해석이 괴랄했는데 그 전에 한 3년치, 5년치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웬만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만큼 밟으면 당연히 시간이 3달, 4달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한 달 안에 끝냈다고 하면 저는 안 믿어요. 그냥 풀었겠지. 그냥 풀고 그냥 맞힌 거 맞췄다 하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보고 눈을 크게 뜨지 이렇게 하고 끝났겠지. 그러면 그 친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사실 결과는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풀이 방법이나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냥 풀어봤다. 그럼 나는 어떻게 푸는지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그 고민에 빠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계속 틀리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되고요. 혼자 고민 오래 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적게 할수록 합격이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수험가에 잘 정리된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서 창조해서 합격 속에 누구도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합격해야 돼요. 자,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